네, 안녕하세요. 코드블랙TV를 시청해주시는 블랙님들. 자, 오늘 또 성투하셨나요? 일단 오늘 좀 바이오 쪽에 조금 알테오젠 블록들 이슈 등 해가지고 시장 전체적으로 조금 하방 압력이 좀 있었던 장세였는데, 근데 이제 반도체 쪽이 좀 그걸 좀 받아주면서 흐름이 좀 이어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오늘 제가 좀 안내해드리고자 좀 준비를 했던 이제 바이오가 바로 이 레고캠 바이오. 자, 레고캠 바이오를 준비를 해봤는데, 자, 일단 제가 아침에 제 영상을 보셨거나 아니면은 뭐 미라클 모닝 주신 라이브 좀 참여해주신 우리 블랙님들은, 구독자님들은 좀 아실 거예요. 제가 바이오 쪽은 늘 실체 있는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 SC 제형은 뭐 알테오젠 갖고 있고, 리보세라니 관련해서 뭐 HLB 진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뭐 삼천당 제약부터 해가지고 한올바이오파마, 이브노반트, 그리고 유한양의 레이저티닌, 그리고 나서 ADC 관련돼서는 레고캠 바이오, 이렇게 보셔야 된다라고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제가 이거 레고캠 바이오를 이전에 한번 뭐 많이 언급을 드렸는데 영상을 한번 지금 상황에서 안내드리고서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이렇게 좀 단계적으로 보시면은 일단 이거죠. 딱 단기 모멘텀은요, AACR, 이게 암하케죠. 미국 암하케고, 그리고 나서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 LCB84, 그래서 얀센의 선급금 1300억 포함 2조 2400억으로 이제 기술 출한 이 얀센의 LCB84 관련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LCB14에 대한 가치적인 부분도 좀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처음부터 좀 살펴보면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이제 검증된 이제 콘주올이라는 거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레고캠 바이오의 비즈니스 모델 명확하죠. 비즈니스 모델은 라이센싱 아웃입니다. LO 바로 기술 수출이죠.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신약 보물질 발굴해서 그거를 임상 끌고 가다가 1상 2상 이쯤에 기술 수출하는 건데, 현재까지 약 한 9조 좀 안 되는 계약 규모에 해당하는 무려 9개의 ADC 파이프라인 라이선스 계약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한 이제 레퍼런스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기술적인 부분에서 증명을 해주는 건 이 기술 수출이에요. 근데 기술 수출이 한 건이 아니고 무려 9건, 그것도 ADC 기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만 9건입니다. 그러면서 이 중에는 글로벌 빅파마인 이제 암젠도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얀센이 있습니다. 존슨앤존스죠. 얀센 등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실적으로도 좀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상이에요. 여기서 이제 콘주올이라는 이제 플랫폼에 대한 건데, 이 ADC 항체를 제외한 이제 링커와 페이로드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사실 다양한 이제 암세포에서 이제 효소를 발행하는 안정적인 링커를 사용 중이면서, 이게 좀 장점이라고 보는 건 검증된 부분에 대해서 부작용을 낮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뭐 월드 ADC라는 것도 있는데, 그 플랫폼 분야에서 무려 2번이나 우승을 했으면서, 또 우승 못했던 그거는 3번의 준우승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이 콘주올이라는 이제 플랫폼에 대한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플랫폼에 대한 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으로는 LCB14에 대한 파이프라인 가치예요. 그래서 이제 LCB14 이 자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게 허스툰에 타겟하며 이제 MMAF라는 페이로드 활용한 이제 파이프라인인데, 현재 허셉팅 관련 이제 타겟으로 FDA에 승인된 ADC 약물은 딱 2개 있어요. 케사일라랑 그다음에 NO2가 있는데, NO2는 약간 부작용에 대한 우려 이슈가 좀 있었던 부분이 따르죠. 그런데 어쨌든 이건 중국에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케사일라, 그다음에 NO2, 이거는 지금 중국에서 승인되었고, 중국의 글로벌 판권을 가진 화이자가 임상 진행 중인 게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이런 케사일라에서는 2013년에 FDA에서 승인받은 이후에 6년이 흘러서 2019년에 NO2가 이제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시장 진입 시기가 6년이라면은 이게 엄청난 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NO2가 케사일라를 넘어선 요인은 바로 압도적인 효능이에요. 근데 이 효능이 높은 만큼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게 부작용이 높다라는 게 좀 단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지금 보시면은 케사일라보다는 압도적 효능 때문에 NO2가 많이 쓰이는데, 근데 부작용이 높다라는 부분. 그래서 어느 정도 효능을 따라가면서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ADC가 이제 허스튼2를 이제 타겟으로 하는 ADC가 신약이 등장한다라고 하면은 경쟁력은 어떻게 해요? 충분히 시장에 대한 입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걸 또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이제 NO2 다음으로 가장 임상 단계가 빠른 게 ADC 파이프라인은 화이자가 진행 중인 디스테아마 베도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중국에서 레미젠이 이미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중국 외 지역의 화이자가 현재 이제 유로상세포암 환자 대상으로 2차 치료제 담당요법 임상을 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뭐 FDA로부터 혁신 치료제로 지정된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은 레고캠 바이오가
이 차트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이 강세를 보였던 이유 중 하나가 화이자가 사실 좀 글로벌 신약, 글로벌 이제 제약사에서 매출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화이자 컨콜에서 줄기차게 외쳤던 게 바로 ADC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거 LCB14에 대한 경쟁 약물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ADC에 대한 이제 중요도가 커지면서 여기서 한번 이 국내 대표적으로 ADC 관련된 기업 물론 뭐 알테오젠도 하고 있지만 레오켄바이오가 월등히 그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레퍼런스적인 압도적으로 좀 우위를 갖고 있죠. 그러면서 이에 대한 흐름을 타면서 여기 아마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화이자가 진심으로 좀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좀 다음 쪽으로 이제 LC84를 보면 근데 이게 사실 뭐 부작용 발생 비율이 현저히 낮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LCB14의 좀 가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작용이 낮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컨트롤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레오켄바이오가 이게 좀 강점. ADC에 대해서는 늘 좀 거론됐던 게 이제 부작용에 대한 부분이 좀 있었어요. 뒤따랐어요. 이게 꼬리표처럼.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전체 이제 반응률이 사실 N2 대비 N2가 월등히 효능이 높다 그랬잖아요. 반응이 조금 낮은 상황이에요. 소폭 낮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거에 그러니까 케사일라보다는 높고 N2보다는 낮다. 그 중간 이상 한다라고 하면 효능적인 부분은 크게 문제될 건 없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여기서 그럼 이제 부작용이죠. 부작용인데 호중구 감소증 등 부작용 발생 비율이 압도적으로 낮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가치가 점차 이제 임상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같은 기전으로 진행되고 있는 화이자 쪽 부분 해가지고 컨트롤 플랫폼의 링크 안정성을 좀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력에서는 충분히 가치를 시간이 갈수록 드높이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요거죠. 얀센의 기술 수출한 LCB84인데 선급금 이제 1,400억 포함 2조 2,400억 원에 이제 라이선스 아웃 한 겁니다. 트롭2를 타겟하여 이제 이거 역시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페이로드 해가지고 장착한 파이프라인인데 이거 트롭2를 타겟하는 ADC 약물은 트로데빌, 길리어드의 이제 트로델비가 유리해요. 길리어드사의 트로델비. 네. 근데 이게 아스트라제네카에 뭐가 있습니까? 다토 DXD. 이게 기존 이제 다토포타마 데르스테칸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 해가지고 어쨌든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토포이소모라제 원을 억제하여서 뭐 어쨌든 이런 부분이 이제 승인을 다토의 DXD 이거는 신약 승인을 신청한 상태여서 올해 4분기에 다른 또 하나의 트롭2 이제 ADC 관련된 부분이 나올 것 같아요. 신약이. 그래서 아마 이제 경쟁을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글로벌 임상 3상 진행 중인 머크의 또 뭐 있습니까? 사시투즈마 티로투보테칸이라는 것을 포함하면 현재 시장에 나와 있거나 예정인 약물의 모두 이제 페이로드를 어떻게 토포이소모라제 원 억제제 계열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어떤 다토 DXD 요거의 경우에는 보시면은 캡신 요소에 의해 분해되는 이제 링커를 사용 중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트로델비와 이제 사시투즈마 머크에서 진행되는 부분은 이제 화학 결단형 링커를 사용한 것이 좀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찌됐든 요렇게 지금 결국에는 이거 토포이소모라제 원 이제 억제제 다토 이제 DXD에 관련된 새로운 이제 토포이소모라제 원 억제제 계열 약물이기 때문에 내성 위험이 또 이제 줄어들고 약물 효능 자체도 10배 정도 높기에 이 역시 트로델비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어쨌든 얀센의 LCB84에 대해서 얀센 이 글로벌 제약사가 이 LCB84에 대한 거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기술 라이선스 인 해가지고 얀센 입장에서는 라이선스 인 한 거죠. 그런 이유적인 부분을 보면은 첫 번째는 페이로드 관련된 거예요. 토포이소모라제 원 억제제 계열 페이로드밖에 없는 트롭2 ADC 시장은 내성 발생 위험이 높아요. 내성 발생이 되면 이제 약효가 전혀 안 드는 거죠. 이제 LCB84의 경우에는 효능이 높은 이제 요거 페이로드 장착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효능과 내성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규모 금액으로 이 글로벌 제약사가 괜히 이 돈 들여서 이거 가져왔겠습니까? 아니죠. 그쵸?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링커인데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뭐 다토 DXD에 적용된 캡신 요소에 의해 분해되는 링커에 비해 이 콘주올에 대한 플랫폼의 안정성이 매우 높다. 우승 2번, 준우승 3번, 우승 2번, 준우승 3번. 그래서 마지막은 또 이제 항체인데 이전에 뭐 트로델비라든지 머크에서 진행되는 것과 항체와는 다르게 LCB84 항체는 ADAM
10이라는 효소에 의해 잘려진 트롭2에 선택적으로 결합하여 중요한 선택성을 상대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월드 ADC 런던 2023에서 결과가 공개됐고 이런 부분은 확실히 향상됐다는 게 확인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결국에 지금 알테오젠도 시간이 지나서 가치 반영이 제대로 한 주가에 산정되면서 올라왔고 HLB도 역시 지금 리보셀이 몇 년째입니까, 그쵸? 엄청난 어쨌든 루머에 시달리면서 이게 된 가치 이제 뭐 파이널까지 잘 통과하면서 올라왔고, 그에 반해서 어쨌든 이게 끝까지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비즈니스 사업 모델이 라이센싱 아웃이라는 걸 고려했을 때 레오켄 바이오 같은 경우는 라이센스 아웃 한 거더라도 임상이 진전됨에 따라서 그 마일스톤이라든지 그런 가치가 더 부각되고 올라감에 따라서 주가 역시나 그 가치에 대해서 반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어려운 용어가 좀 오늘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게 LCB14에 대한 것과 LCB84 이게 다 모든 게 ADC에 대표되는 그런 기업 중 하나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모멘텀 AACR 관련된 것도 어떻게 보면 여기서 6개 무려 6개 파이프라인을 공개를 합니다. 전임상. 그래서 여기서 또 어떤 게 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레오켄 바이오는 전임상을 6개를 했다는 이 6개를 또 어떻게 키워서 라이센스 아웃 할지에 대한 기대감이 또 반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플랫폼 관련된 거 이제 콘졸 플랫폼의 안정성은 기존 파이프라인의 임상 결과로 충분히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또 어떠한 또 새로운 게 나올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높아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끝으로 차트적인 부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일단 이렇게 수급이 강한 게 들어오면서 상대적으로 좀 돌렸어요. 왜냐면은 이게 대장 역할은 못했어요. 사실 이거 수급도 강하게 간 것도 지금 알테오젠이 이제 먼저 바이오텍에서 끌어주면서 이렇게 같이 따라간 건데, 그러면서 늘 밑단에서 레오켄보다 위에 있는 뭐 알테오젠, HLB 그런 변동성에 이렇게 휘둘리면서 좀 약세를 보였어요. 한 1, 2주 거래 동안 조정을 보이고 이렇게 자리 잡고 나서 다시 반등하면서 오늘 막판에 좀 강하게 좀 수급이 좀 동반된 게 보였는데, 현재 시간에 제가 지금 어쨌든 마감하고 촬영을 하기 때문에 시간에까지 보시면은 시간에서 추가적으로 한 2% 정도 상승을 해준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이전 고점에 대한 부분 과연 여기에 대한 매물이 좀 상당히 많은데 이거를 소화할지가 좀 중요하겠죠. 단기적으로는 시간에서 78,000원 위에서 마감해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아마 내일 한번 8만원 돌파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어쨌든 지금 바이오 쪽 보면은 결국 실체 있는 부분만 계속적으로 좀 순환되면서 가고 있어요. 물론 변동성을 키우지만 그 변동성은 결국에는 미리 선제적으로 이렇게 좀 잡아놨다라고 하면은 사실 알테오젠도 오늘 변동성 볼까요? 물론 뭐 블록딜 관련된 이슈도 있지만, 자, 사실상 여기서 만약에 이 가격대에서 잡아놓고 있다. 물론 이것보다 더 낮은 가격도 많지만 한 9만원, 8만원대에서 잡아놓고 있다. 라고 하면 여기서 수익금 생각해서 비중 여기서 더 태우면 되죠. 딱 20선 터치하고 나서 조정받고 이렇게 흐름이 나타난 거잖아요. 지금 알테오젠도 한번 시간에 한번 봐드릴게요. 알테오젠도 시간에 이렇게 좀 긍정적 흐름 나타나고 있네요. 네. 다시금 20만원 돌파하고 나서 어쨌든 뭐 박순재 대표 블록딜 나오면서 하나 또 우려됐던 게 시장에서는 그거죠. 오늘 뭐 외국인 프로그램 많이 팔았는데 어쨌든 그래도 외국인 비중 충분히 이전에 많이 담아왔고 블록딜로 나오면서 우려됐던 건 없고, 그러면은 박순재 대표의 지분도 어느 정도 팔리는 거 블록딜 나오는 거 아니야? 했는데 그거는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저 추고도 그럴 일은 없다라면서 선을 그었고 여전히 빅파마 관련된 거 많이 전화를 받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레고켄 바이오 하면서 알테오젠까지 한번 좀 짚어드렸으니까 영상 한번 좀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냥 결과적으로 지금 ADC 관련된 대표 기업 중 하나가 레고켄 바이오다. 그런데 AACR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실체 있는 ADC 관련된 국내에서 어쨌든 빅파마들의 관심 역시나 ADC는 꾸준하게 해마다 이어왔고 그게 좀 더 증폭되는 그런 시기로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은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되니까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지금 변동성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또 이제 4월 이제 결이 좀 바뀔 수 있죠. 이 3월 이번 주 마지막이고 4월이면 또 실적 시즌 있으니까 그에 맞춰서 또 미리 준비해 나가시면 되니까요. 그 부분 실적 관련된 부분도 한번 제가 영상 빠르게 좀 업로드 시켜서 여러분이 투자함에 있어서 아이디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채널 만들 테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